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데 대단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보시죠. 이제 첫날 만나서 온갖 그 상차림 장면이 나옵니다. 뭐 중국에 있는 그 산의 진미, 조선 팔도의 산의 진미들이 다 상에 올라요. 그게 이제 부분의 확대 이러죠. 이런 상차림 나오면은 음식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산천초목 나오면은 온갖 나무들 이게 다 나와요. 뒤에 잠깐 볼게요. 그날이 이제 사랑을 합니다. 춘향이 이불 속으로 달려든다. 도련님 왈깍조차 들어누워 저고리를 벗겨내어 도련님 옷과 모두 함께 둘둘 뭉쳐 한편 구석에 던져두고 둘이 안고 마주 누웠으니 그대로 잘 리가 있나. 쭉 아주 리얼해요. 아주 리얼합니다. 한창 힘을 쓸 째 삼배 입을 춤을 추고 샛별 요광은 장단을 맞추어 청그렁쟁쟁, 문고리는 달랑달랑, 등잔불은 가물가물, 맛있게 잘 자고 났구나. 그 가운데 재미있는 일이 오죽하랴. 이게 이제 완판본에서는 이 정도인데, 이제 창본에 가면은 광대들, 즉 명창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우리 박동진 명창이나 이 남성 그 명창들은 이 부분을 물론 청중의 추임새나 또 청중의 그 구성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이 부분만 아주 길게 늘려서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들, 만약 중학생들한테 이 판소리 이 장면을 얘기할 때는 짧게 넘어가겠지. 둘이 깊이 사랑하더라. 뭐 이 정도 넘어가겠죠. 여기에 이제 성인들일 때는, 성인들이 청중일 때는 이 부분을 아주 길게 늘려서요. 그 당시 조선 시대에 유통되던 음담 패설부터 시작해서 온갖 성적 판타지들이 다 나옵니다. 흥미롭죠? 거기에 비해서 여성 명창들은 이 부분 많이 줄이죠. 줄입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판본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나갈지.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에요. 혼전이잖아요. 결혼 전이잖아요. 지금에 다르지만은 이때는 치명적이죠. 또 알려지고 그러면 이게 이런 욕망에 아주 충실하게 자기의 행위들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파격적이지. 파격적이지. 그러니까 민중의 이야기들을 양반들의 그 권위적인 모습,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성적인 것도 모르는 것처럼, 뒤로는 무슨 짓을 할지는 몰라도 이런 민중들의 정서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지점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지속적으로 억압했던 게 감정이잖아요. 감정. 우리 4단 7정론 이런 거 들어봤죠. 가능하면 이런 거 드러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뒤로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민중들은 이런 윤리적인 규범들이 제대로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니 어린 것들이라 새로운 맛이 간간 새로워 부끄러움은 차차 멀어지고 그제는 희롱도 하고 웃음말도 하여 자연 사랑가가 되었구나. 사랑으로 노는데 또 이 모양으로 놀던 것이. 이 사랑가는 이 아리아 중에, 춘향가 아리아 중에 명창이죠. 사랑가, 뒤에 나오는 뭐 십장가, 그리고 여기 완판본, 경판본이 없습니다만 쑥대머리, 이런 아주 중요한 아리아들이 많아요. 이중창도 있고 독창도 있고, 사랑가는 이중창입니다. 그리고 이 쑥대머리는 독창이죠.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부분들도 이 위에하고 밑에하고 한번 보세요. 사랑가 아주 길게 이어지거든요. 사랑 내 사랑이야. 이 창입니다. 동정 700월하초의 무산같이 높은 사랑, 목담 무변수의 여천창해같이 깊은 사랑. 이걸 보면 딱 직관적으로 어떻습니까? 한자어들이 대부분이죠. 이게 다 중국의 고사들이에요. 우리 이게 200의 시 한 구절인가요? 동정 700리 초승달 아래에서 무산에서 이게 운우지정 이런 말 들어봤죠. 어떤 초나라 왕이 무산 신녀하고 구름 속에서 사랑을 나누었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게
무비연수 어렵잖아요. 여기 끝이 없을 정도로 펼쳐진, 눈이 끝이 없을 정도로 펼쳐진 물입니다. 아득한 물, 그리고 여천창에 하늘과 같은 바다같이 깊은 사랑. 이건 아주 수준 높은 중국의 시와 그 고사와 한자어들이 드러나죠. 아까 이중언어의 절합 이런 말 썼죠.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너 죽어 될 것 있다. 아니 그건 나는 실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중창.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죽어 방아 구덩이가 되고 나는 죽어 방아 공이가 되어 경신년 경신일 경신시에 강태공이 만든 방아 그저 떨구덩 찌커들랑 나인 줄 알려무나. 사랑 내 간간 사랑이야. 어때요? 여기도 경신 뭐 이런 강태공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건 그야말로 고스란히 민중의 언어들이죠. 그렇죠? 육담들이죠. 육담들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이중적이라는 금방 알 수 있죠. 사랑가 안에서도 이렇게 이중적인 언어가 결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추장제를 읽으면 훨씬 재밌습니다. 이쯤 되면은 춘향이가 대단히 적극적이죠. 명민하고 영악하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입니다. 설득이 좀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제 사랑은 늘 시련이 와야 되죠. 시련이 와야 되는데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데요. 춘향아, 아버지가 승차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벼슬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게 됐다. 그러니까 춘향이 좋아해요. 뭐 잠깐 헤어지는 건데 뭘 그러세요, 서방님? 뭐 이러면서 도련님 좀 얘기하겠죠. 먼저 올라가서 조그만 집 하나 마련해 놓으시면은 제가 금방 다 팔고 준비해가지고 저도 따라 올라갈게요. 꿈에 부풀어요. 그런데 우리 몽룡이가 그게 이럴 말이냐. 사정이 그렇기로 내 얘기를 아버님께는 못 여쭈고 어머님께 여쭈오니 꾸중이 대단하시더라. 양반 자식이 부영 따라 지방 왔다가 기생집에서 첩을 만나 데려가면 앞날에도 좋지 않고 조정에 들어 벼슬도 못한다더구나. 불가불 이별이 될 밖에 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춘향의 꿈이 깨져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춘향이 태도 보세요. 돌변하는 거 보세요. 춘향이 이 말 듣더니 벼랑간 얼굴색을 바꾸며 안절부절이라. 안절부절 못하다죠? 불그락 눈을 가늘게 뜨고 눈썹이 꼿꼿하여지며 코가 벌렁벌렁하며 이를 뽀드득 깔며 온몸을 수순잎 틀듯 하고 매가 꿩을 꿰차는 듯 하고 앉더니 이 모습 기억납니까? 매가 꿩을 꿰차고 앉아있는 모습, 확 쥐고 앉아있는 모습 있죠. 미나 보면은 허허 이게 웬 말이요. 왈칵 뛰어 달려들며 치맛자락도 와드득 쫘르륵 찢어버리고 머리도 와드득 쥐어뜯어 싹싹 비벼 도련님 앞에다 던지면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이것도 쓸데없다. 거울이며 빛이며 두루쳐 방문 앞에 탕탕 부딪히며 발도 동동 굴러 손뼉 치고 돌아앉아 자탄가로 우는 말이. 춘향이 정숙해요. 정숙하고 고분고분하고 그냥 오로지 서방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런 여성상이 아니죠. 대단히 입체적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아주 충실해요. 자신의 그 기대가 사라져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이런 나를 그 뒤에 나온 말입니다. 날 죽이고 가면 가지 너 못 간다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경판본이나 완판본에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창을 들으면은 우리 안숙선 명창이라는 창 들어보면은 오리정 이별 장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원 넘어가 오리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남원에서 오리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딱 상을 차려놓고 있다가 상을 막 던지고 하는 악다구니를 쓴 장면들이 나와요. 시퍼렇게 막 불을 쏘아대면서. 그러니까 춘향에 대한 곱상한 이미지 그것만 상상하면 곤란합니다. 사랑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끊임없이 출렁이죠. 온갖 그 경외의 감정이지만은 잘 깊은 그 놀라움 그리고 깊은 그 설렘을 포함해서 잘 깊은 모멸감, 환멸까지도 포함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게 대개의 경우 비대칭적인 감정의 변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등가로 교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랑은 환멸로 귀결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하죠. 춘향이 택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슬라이드 쭉 떠올려 보세요. 유혹의 장면, 불만기의 장면, 사랑하는 장면. 그 적극적인 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별할 때 배신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을 때 춘향의 태도 보십시오. 이건 강력하죠.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월매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월매도 한술 더 뜹니다. 월매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월매도 한술 더 뜹니다. 여기 보면은, 원수로다, 원수로다, 좀비기처럼 원수로다 하면서 참 독한 양반이다. 이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월매하는 말입니다. 이거 별일 났다. 두 손뼉 땅땅 마주치며 동네 사람들 다 들어보. 오늘로 우리 집에 사람 둘 죽습니다. 방 사이에 놓인 마루에 훌쩍 올라 창문을 두드리며 우르륵 달려들어 주먹으로 겨두면서 인연 썩 죽어라. 살아서 쓸데없다. 너 죽은 시체라도 저 양반이 지고 가게. 저 양반 올라가면 네 관장을 녹이려냐. 인연 말 듣거라. 내 항상 이르기를 후회하기 십상이니 도도한 마음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이 월매가 그렇게 우리 이제 이 지체 높은 도련님을 우리 딸이 가까이 됐구나. 남원 전체를 갖게 됐구나 하면서 막 부풀어 있었거든. 근데 이게 무너진단 말이지. 월매도 돌변하죠. 이 월매 돌변에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의 감정의 격동에 충실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리얼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이에 대한 그 상투적인 이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위기가 닥쳐옵니다. 변학도와 춘향의 대결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변학도가 수청 들라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 앞에서 얘기했던 충신불사이군이요 연려불경이부라. 절개를 본받고자 하는데 계속 이렇게 분부하시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고 연려불경이부원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다른 남자의 아내를 네가 강제로 추행하는 것은 네가 할 짓이냐.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의 논리로 지배층을 공격하는 거예요. 쉽지 않가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부하가, 변사때 부하가 내 여봐라, 그년, 요망한 년이라고 하면서 너 같은 기생무리에게 수절이 무엇이며 정절이 무엇인가. 이게 기본적인 통념이었죠. 조선시대에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은, 통념이었는데 무슨 너 같은 기생무리가 아무리 양반의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양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거든. 춘향이는. 여러 가지 예비 작업으로 춘향의 신분을 높이려고 애를 썼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종목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통념은 너 같은 기생에게는 수절이고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지. 그건 4대 부들이 가능한 것이지 어찌 너 같은 천한계 수절이니 뭐니 충신불사이군이니 연려불경이분이 이따위 소리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딱 춘향이 하는 말입니다. 충효 연려도 상하가 있어. 이게 묻는 거죠. 충효 연려도 상하가 있느냐. 자세히 들으시오. 기생으로 말합시다. 충효 연려 쫙 예를 들어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낱낱이 한번 따져보자. 진주기생 농계 다 끌고 와요. 너 농계 얘기 알지? 딱 얘기합니다. 농계 기생 아니냐? 농계에게 충렬문을 지어주고 이렇게 한 건 뭐냐? 그리고 안동기생 일종이 있었는데 연령 정경부인이라는 것까지 올라갔지 않느냐? 이건 반박이 불가능한 논리들이죠. 그런데도 뭐라고 생각을 해요? 기생모함하지 말라.
일단 여기 진 거죠. 저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매를 패는 겁니다. 이제 투옥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변학도하고 춘향이가 대결하고 있을 때 춘향이 엄마는 어땠을까? 춘향이 엄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춘향이 엄마는 변학도가 이렇게 할 때, 야, 그냥 너 그냥 수청 들어라. 이게 월매예요. 월매는 이두령 그 자식 믿을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빨리 마음 바꿔서 변학도에게 붙는 게 우리에게 훨씬 이익일 것이다. 아주 실리적입니다. 아주 현실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인물이에요. 여기 경판본의 생각, 월매 생각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춘향엄이 하는 말이 앞에 얘기하고 달라집니다. 원판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네 수절이라는 게 무엇이냐? 약한 몸에 중형을 당하니 불쌍도 하지만 도리어 가증스럽다. 니까지 있기 무슨 수천이냐, 수전이 얘기하는 것이니 엄마가. 네 말대로 수청을 들었다면 이 지경이 될 리 없고 한 읍, 남원읍, 일읍 권세를 모두 쥐어 남은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오늘 네 수절이란 것이 무엇인고 너를 무남 동료로 금옥같이 길렀거든 이 모습을 보니 어찌 애달지 아니하리요. 딸이 고생을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이미 월매는 마음이 바뀐 거죠. 바뀐 겁니다. 하고 모녀가 옥신각신합니다. 어느 쪽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까? 이 월매라는 캐릭터 참 재밌죠.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학도에게 도전하니까 아마 우리 소설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춘향이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몽룡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불만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불만기 춘향이가 딱 쥐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중요한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이 백그라운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상상입니다. 십장가, 아주 유명한 아리아예요. 십장가에서는 눈물로 부르는 저항의 노래. 정확합니다. 십장가를 아주 유명한 아리아인데, 여러 제가 오페라도 듣고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수준의 오페라들, 아리아를 듣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우리 두고두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셋째 매를 딱 붙이니 이게 말놀이죠. 펀입니다. PUN. 삼종지도 딱 나오죠. 석삼자. 삼종지도 지엄한 법 상강오륜 알았으니 가든 형벌에 귀양 갈지라도 삼청동 우리 난군 이두룡은 못 잊겠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윤리를 안다. 윤리적인 규범을 잘 준수하는 쪽은 오히려 천한 기생 쪽이야. 그 어기는 쪽은 양반네가 돼버리는 거지. 여기서 뒤바뀌는 거죠. 넷째 매를 딱 붙이니 사대부죠. 넉사자. 사대부 사돈이온 백성들은 살피지 않고 위력에만 힘을 쓰니 힘자랑에만 힘을 쓰니 48방 마을이죠. 고을 48방 남은 백성 원마함을 모르시오. 너 정치를 잘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을 살피라고 했는데 백성을 안 살피고 맨 잔치나 했었고 수청이나 들려고 그러고 이게 할 짓이냐. 이걸 이 남편 있는 몸인데 그 끝까지 나의 수청 들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곤장 치는 사람들까지 동정을 하게 되는 거지. 응? 남은 백성들이 너를 얼마나 원망을 하겠느냐. 사지를 가른 대로 넉사자죠. 사생동거 우리 난군 사생간에 못 잊겠어. 이 말놀이도 참 재밌죠. 이 리듬 타는 거 잘 보세요. 여덟째 매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팔자 좋은 춘향몸이 팔도 방백 수령 중에 제일 명관 만났구나. 이건 역설이죠. 너 참 훌륭한 놈이다. 팔도 방백 수령님네 치민하러 백성 치민 다스리러 왔지 악형하려 내려왔어. 나에게 이렇게 못된 이 형벌을 내리러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생생하게 와닿죠. 이런 수준의 아리아를 듣는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뭐 신토부리 사상가, 신토부리 주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수준의
작품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십장가 정말 명아리합니다. 한번 귀에 닿으면 이런 판소리들 들어보십시오. 아마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춘향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시, 이게 그 유명한 금준미주 천인열이요. 지금도 많이 인용이 되고 그러죠. 어서 출도하고 나서 온봉현감이 이게 시제를 내어주자 여기에 그 시제를 받아서 쓴 시입니다. 이게 시를 쓴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게 백성들의 원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사는 정말 뛰어난 그 목민관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네. 이것도 그 한자 교양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민중들이 흡수하는 계기가 되겠죠. 이런 시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민중들이 읊을 수 있는 거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할 수 있고, 금준미주 천인열,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백성들의 피고, 옥반가효 만성고, 옥소반 또는 옥잼반의 아름다움, 맛있는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이다. 기름을 짜낸 것이다. 총루낚시 민루락, 촛불 눈물 떨어질 때, 촛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초 원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이게 이런 춘향전의 주제를 응축해서 보여주죠. 그 민중들의 저항의 그 맨 앞에 있는 전사가 바로 춘향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 지배층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는 십장가에 이르러서 맞서는 춘향의 모습. 그리고 춘향에게 그 남원 일대 사람들이 다 동조하는 모습. 여기 농부가 이런 게 있거든요. 농부들도 그렇고. 여기 관아에서 일하는 하급 말단 관리들도 그렇고. 춘향은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자주적인 개성을 찾아가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전사였습니다. 워리어였어요, 워리어.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저항의 서사이기도 해요. 실제로 결혼한다고 후일담이 나오죠. 결혼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끝나도 돼요.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걸 가로 안에 넣더라도, 여기까지만 비극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춘향전을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식으로 아마추어가 보는 그 춘향전이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